재건축 투자 지금 맞을까? 여러분들께서는 재건축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재건축 연식이 30년이 넘어간 구축에 투자해서 이거를 끝까지 들고 와서 신축에 입성하는 게 과연 투자일까요? 준생은요, 투자자입니다. 자금을 투입하고 익절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투입하고 나서 목표한 기간, 2년이든 3년이든 그 기간 동안 이 재건축은요, 호재이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호재가 더 크게 작용해서 버블이 형성되면서 내가 좀 더 비싸게 빠져 나온다면 그거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재건축은요, 지금 이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시공비 인상이라는 이슈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추가 분담금 2억 5천 대략적 수치를 이야기했지만요, 이 2억 5천이 2억 6천, 2억 7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비교했던 대로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6억 5천하고 2027년에 준공해서 2029년 입주한다? 10년 텀이잖아요. 맞죠? 10년 텀이 나는 그 아파트하고 금액 차이가 3억, 4억 이렇게 차이 난다? 여러분, 그거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요,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어느 한쪽은 가격대가 잘못된 겁니다.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가 잘못되었던, 아니면 일산의 마두역 앞에 있는 추후 신축이 될 그 아파트의 최종 취득가가 잘못되었던. 향후 시공비 인상은요, 불보듯 뻔해요. 네, 달러 값이 인하되지 않고요, 원유가 내려오지 않는 이상 시공비 인하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역시도요, 지금 분양가 9억 시대가 열렸어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첫 번째 시공비 인상이라는 리스크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다주택자의 규제, 이게 여전하다는 겁니다. 취득세 중과가 여전합니다. 다주택자가 지금 일산에 위치한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재건축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금 청산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재건축 사업성에 불리하다고 말씀드렸죠.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현금 청산자들이 매물을 던지면 그 매물을 받아줄 사람들이 많다면요,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겠죠. 손바뀜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요, 뭘 뜻합니까? 그 재건축 아파트에 다수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 재건축 성공만을 위한 사람들, 즉 투자자가 많이 진입한다면 그 아파트의 흐름은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취득세 중과가 있는 한 기존의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매물을 끝까지 들고 가는 경향이 있으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척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3번, 부동산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서울과 수도권이 과연 사이클상 지금 바로 반등 치고 올라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재화가 마찬가지지만요, 반등 후 하락, 하락 후 반등, 침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반등과 하락이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늘어날수록 매수자들의 매수 심리는요, 꺾입니다. 소유자들은요, 지쳐 쓰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집을 사려고 하지 않고, 현재 거래량이 왕년에는 10,000건이 넘었습니다. 지금은요, 2,000건에서 3,000건 늘었다고 좋아하고 난리예요. 하지만 그거는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잖아요. 서울이 먼저 올라야지 일산 또 오릅니다. 하지만 녹본역 앞에 생각해보세요. 그나마 서울의 변두리, 녹본 쪽에 신축 34평 신축이 얼마예요? 10억이에요. 여러분, 녹본역 앞에 신축 34평을 10억 주고 사겠습니까? 아니면 일산에 9억 5천 주고 재건축 12억 될 가능성을 두고 매수하시겠습니까? 저는 서울 쪽을 매수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사이클 상으로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이 반등치고 팍팍팍팍 올라갈 것인가? 거기 따른 저는 부정적인 견해를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가격대가 적정한가? 이걸 보았을 때 저는 일산의 아파트 가격대가 적정한지는 애매하다는 겁니다. 현재 그 일산 아파트 구축이 6억대다. 그럼 뭐 나름 합리적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생각 한번 잘해보시면은 추가 분담을 더했을 경우 신축이 9억 5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할 만큼 가격대가 메리트가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신축이 8억대다, 8억 5천이다, 딱 요 정도다? 그러면 여러분, 쌉니까 비쌉니까? 저는 경기도 일산에 8억 5천 신축이다. 그러면 나름 적정한 금액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9억 5천은요, 너무 과합니다. 왜? GTX 바로 정거장 바로 옆인 운정의 신축들 싸잖아요. 아직 7억대예요, 8억대예요. 딱 그 정도면 되더라도, 추가 분담금 넣어서 그 정도면 되더라도요, 사람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5번. 그러면 과연 이 재건축 투자로 인해 우리는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1번부터 4번까지 이야기 드린 결과, 일산에 재건축 투자를 한다면 크게 이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즉 일산에 재건축을 투자한다, 이거는 추후에 서울 부동산의 사이클이 다시 상승으로 갔을 경우에 내가 돈을 벌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일산이 무조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의 사이클의 상승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서울의 상승 없이 일산만 오른다, 인천만 오른다, 수원만 오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덧붙일 말은요, 수도권 재건축 투자가 지금일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공비 인상
못 건드려요. 우리가 건들 수 없죠. 다주택자 규제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 규제는요, 피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시라고요. 공시가 1억이 하는데 재건축이 될 가능성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앞으로 좋은 투자처가 될 겁니다. 사이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추후 빠르게 회복할 곳, 이런 것들을 보시라고요. 어떤 것이요? 광역시요. 광역시는요, 입주 물량 감소하면 수급이 계산돼서 무조건 오릅니다. 그게 광역시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요. 왜? 서울 수도권요, 한 몸이잖아요. 서울에 930만, 수도권에 1300만, 합쳐서 2300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 가장 큰 도시라고요. 연계 효과가 크잖아요. 서울이 하락하면 수도권 다 꺼집니다. 그러나 광역시는요, 따로따로 움직이잖아요. 대구, 울산, 부산, 대전, 광주 따로따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이클상 좀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광역시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격대가 적정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는 공시가 1억이 하면요, 매우 쌉니다. 매매가 1억밖에 안 해요. 1억에 추가 분담금 똑같이 노계획도시특별법 광역시로 있습니다. 추가 분담금 2억 5천 하잖아요. 3억 5천이에요. 광역시 34평을 3억 5천에 받는 거예요. 그런 곳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노른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공시가 1억이 하는요, 부동산 다주택자 규제로 피할 수 있을 뿐더러 플러스로 추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이클도 내가 탈 수가 있고요. 공시가 1억이 하다 보니까 매매가 저렴하잖아요. 매매가 저렴하고 추가 분담금이 수도권만큼만 들더라도요, 1억 더하기 2억 5천, 3억 5천이에요. 더 들어가서 4억이라 치더라도요, 현재 신축보다 확실히 2, 3억은 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